2022년 4월 6일 부산에 살고 있었던 50대 의사 김씨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이에 이 김씨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10일 정도가 지난 16일 사라졌던 김씨는 돌연 양산의 한 밭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땅에 묻혀 암매장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시신의 상태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아, 이 김씨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구나. 이거 타살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김씨를 죽이고 땅에 암매장까지 한 걸까? 이 사망한 김씨의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명의 주요 용의자를 추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40대였던 정여인이었는데요. 아, 이 정여인과 김씨 돈 문제가 얽혀져 있네. 이 정여인은요, 처음에는 딱 잡아뗐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게? 제가 안 죽였어요. 날 뭘로 보고.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40대 정여인과 사망한 50대 김씨는 무슨 사이였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은요, 원래 그냥 서로 잘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정여인은 가정주부로 김씨는 의사로 서로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놈의 주식 카페에서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잘 통해.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주식 공동투자, 그러니까 동업 같은 거죠. 정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김씨가 정여인한테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둘이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익명, 인터넷 카페. 정여인이 이때 김씨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주식 전문 변호사라고. 변호사. 우리 동생 다 의사고 우리 집안 고위 공무원 집안이라고. 잘 나간다고. 그냥 일반 주부였는데 다 거짓말. 이 말에 속아서 김씨가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그 큰 돈을 정여인한테 선뜻 투자금이라고 건넸던 거예요. 그렇게 정여인, 김씨한테 수억 원을 빌려 주식에 공동투자를 했는데 웬걸 투자했던 수억 원의 돈이 다 사라졌네.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말아먹은 겁니다. 원금 다 날렸어. 그러면서 이 김씨와 정여인 둘 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몰린 거예요. 와, 내가 정여인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다 쏟았는데 아이고야, 다 날려먹었네.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를 날렸는데 이 김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다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정여인이 이 큰 투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동업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김씨한테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몇백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최근 들어 이 정여인이 수익금이라면서 주던 돈을 안 주네. 딱 이상하잖아요. 계산해 봤더니 1억 원 정도가 비어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1억 어디 갔어? 확인해 봤더니 정여인이 김씨한테 투자받은 그 6억에서 7억 정도 중에서 1억을 자기 개인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이를 알게 된 김씨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야, 내가 너 개인 생활비로 갖다 쓰라고 몇 억씩 갖다 바친 줄 아냐? 3월 28일까지 개인 생활비로 쓴 1억 돌려줘라. 만약 그때까지도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당신 남편 만나서 내가 다 말하고 돈 싹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와, 김씨가 이 말을 딱 하는 그 순간 이 정여인 무서워진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알면 난리 나는데 이혼하자고 할 텐데. 이 정여인은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주식하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남편한테는 취직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무실까지 얻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주식을 또 한 거예요. 또 도박처럼.
이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또 김씨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주식을 또 했고 또 실패했잖아요. 투자금은 김씨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뭐 어찌됐든 실패해서 날렸다 쳐도 개인 생활비로 쓴 건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여인 쓰라고 그 돈을 준 건 아니니까. 그 1억을 뱉어내라는데 그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걸 남편이 알게 돼봐요. 그럼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여인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김씨 입장에서 참아지겠습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안 봐주죠. 당장 돈 갖고 와라. 당연히 정여인은 3월 28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김씨의 독촉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계속 전화 오고 이렇게 되니 정여인의 마음이 더 촉박해지고 다급해지고 더 무서워졌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3월 31일 이 정여인은 무슨 생각인 건지 양산에 밭이 있는 자기 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곤 그 지인한테 양산에 자기네 밭 있잖아. 내가 거기에다가 며칠날 서울에서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꽃나무를 하나 가져와서 심어줄게. 그러니까 미리 땅 좀 파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여인의 지인이 좋잖아요. 내 땅에 좋은 꽃나무 심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4월 3일 바로 포크레인 기사 불러다가 땅을 파놨던 거예요. 그것도 깊게. 그리고 3일 정도가 더 지난 2022년 4월 6일 정여인은 김씨를 불러냅니다. 오늘 만나죠. 그래서 김씨가 그날 집을 나섰던 거예요. 둘은 그날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여인은 김씨한테 아니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씩 그렇게 주면서 갚아 나갈 테니까 안 떼먹을 테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나 찾아오지도 마요. 이 말에 김씨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꼬라 박은 돈이 얼만데 100만원에서 150?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당신 뭘 믿고? 내 돈이 지금 다 날라갔는데 안 찾아오게 생겼어? 김씨가 오만 욕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 순간 이 정여인 안 되겠네 이 남자. 바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줄로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차 안에서. 사실 이 정여인은 살인부터 유기까지 애초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인 밭에 꽃나무 얘기한 것부터 모두 계획적이었어요. 김씨와 정여인 이 두 사람이 만나 얘기한 장소가 주차장 차 안 정여인 지인의 차였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야겠다 계획하고 애초부터 자기 차가 아닌 친구 차를 빌려서 온 거예요. 그것도 미리 차 번호판도 딱 가리고. 그렇게 김씨를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그대로 실은 채 정여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양산의 지인 밭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 지인이 꽃나무 심는다고 땅 다 파놨잖아요. 거기에 김씨의 시신을 묻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다시 그 땅 주인 지인한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떡해. 내가 꽃나무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못 가지고 오게 됐어. 다시 그 땅을 메꿔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니 이 땅 주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에이 어쩔 수 없지. 아쉬워하면서 그 땅을 다시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안매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일이 땅 파서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과 살인 그리고 유기까지 모두 정여인 혼자 한 걸까요? 보통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 때는 약물을 써서 힘을 정신을 잃게 한 뒤에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인에 유기까지 혼자 다 했다? 솔직히 생각하면 그래요. 여성 혼자서 남성을 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부터가 차이가 나니까. 남자가 저항을 해버리면 여자가 어떻게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죽였다고 쳐요. 그럼 그걸 옮겨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온몸이 처지면서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자 혼자서 질질 끌고 옮긴다? 그것도 사람들 눈을 다 피해서? 혹시 공범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요, 혼자 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혼자 했다가 아닌 혼자 하면 가능하긴 하다. 왜냐면 이 정여인이요, 체격이 좀 큰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피해 남성 김씨는 좀 왜소한 편이라고. 거기다가 유기한 구덩이도 바로 2m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여인이 차에서 죽였어요. 죽인 그 차 그대로 몰고 유기 장소로 갑니다. 구덩이 파진 곳 바로 옆까지 차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 차에서 이제 사망한 김씨를 끌어내려 바로 옆에 구덩이에 시신을 넣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옆에가 실제 사건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거는요, 이렇게 묻었어요. 안매장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살해하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7일 이 피해자인 김씨의 아내가 정여인한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아니, 우리 그이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씨가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전화를 딱 받은 겁니다. 양심에 찔렸겠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정여인은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자기가 죽이고 땅에 묻어놨던 김씨의 시신을 파냅니다. 왜? 주식 계약서 위조하려고,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땅을 다시 파서 시신을 다시 꺼내요. 이때 시신을 그렇게 깊게 묻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얕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흙을 걷어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혼자서 꺼낸 거예요. 그 후에 정여인은 그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김씨의 엄지손가락을 딱 잡고 허위 계약서에 사망한 김씨의 지장을 찍습니다. 와, 시신을 다시 꺼냈어. 와, 정말 살인부터 유기까지 이 모든 일을 키가 160 정도라는 정여인이 혼자 다 한 걸까요? 정여인 역시 공범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경찰 또한 공범의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알려질까 무서워 살인을 계획한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알면 나 끝장인데 이혼하자고 할 텐데 절대 알면 안 돼. 돈 지금 다 갚지도 못하는데 김씨가 나 몰래 남편하고 통화하거나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모르겠다. 그냥 죽여버리자. 살인에 대한 결심? 그런 생각을 이렇게 쉽게 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 정여인은 모든 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체포됐다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 나가던 의사와 무서운 한 여자의 섬뜩하고 무서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